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서서 설명을 했었지만 결국은 이제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제 이 기출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퀘스천들이 많았어요. 질의가 많았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기출 문제 분석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전부다. 사실은. 분석적 배점법이에요. 2014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기출문제 분석을 해주세요. 이건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2024학년도 기출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자, 먼저 이 표가 자세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2014, 15는 상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봤다고. 그래가지고 2024학년도까지 쭉 왔어요. 쭉 왔죠. 그래서 어떤 패턴이 보여. 이걸 딱 보면 표로 놓고 딱 보면 어떤 패턴이 보여. 우리 정약용 선생이 이걸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조 대왕이 무척 아꼈다고 하죠. 책 한 권에 요약할 거를 갖다가 정약용 선생은 한 장으로 해갖고 달랑달랑 들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표 딱 보면은 보여요. 이야, 여기하고 여기네. 어디 한번 볼까? 교육과정론, 교수이론, 교육평가, 교육행정이네요. 교육행정은 단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나왔네. 그렇죠? 그리고 보십시오. 교육심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수 일원하고 밀접한 연관이 됩니다. 학습 일원하고 기본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서 주로 나왔구나. 그러면 올해도 역시나 그렇게 나왔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뭐였냐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 이거였어요. 시험 문제 큰 주제가. 사실 총괄적 평정법 같으면은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 교사가 갖추어야 될 역량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겠죠. 다양한 접근. 교육 과정상에 있어 가지고도 가능할 거고. 이건 이제 주로 학습자 맞춤이니까 주로 교수 학습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 가운데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육 심리적인 것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글을 갖다가 전개하면 되겠죠.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비판 능력과 분석 능력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 신임 교수와 교육 전문가가 이런 대담을 나눌까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에 저는 500원을 겁니다. 여태까지 시험 문제들이 다 그래.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갖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 우리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시험 문제 잠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수행 평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와 관련이 전혀 없는 이런 식의 문제를 갖다가 계속 내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객관식 시험 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 이 패턴만으로도.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시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 본문의 내용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생긴 현상은 교육과정 측면에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잠재적 교육과정.
온라인 수업과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 이 온라인 수업을 컴퓨터 기반 수업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 정답은 거기 있어요. 온라인 수업.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참조 평가라고 하는 거, 이거 예전에도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라고 하는 걸 느닷없이 제시를 해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했어요. 컴퓨터 기반 검사 또는 학습, 이런 것들. 컴퓨터 지원 학습, 이런 것과 관련되죠. 이 내용 자체가 거기에 있는 일부가 바로 이거예요.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학교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줬어요. 이렇게 이거 쓰면 돼. 이거 쓰면 돼요. 여기서 요구한 대로. 그래서 서론을 어떻게 잡을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서론 잡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디서 실마리를 잡아야 될지, 어디서 일종의 클루를 잡아야 될지와 관련해 가지고 고민들을 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맨 위쪽에 있는 문장에서 우리가 많이들 따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죠.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입 문장을. 자,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21세기 들어서 학생을 위한 학습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도입 문장이 되면 돼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브릿지 문장.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요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 과정, 교수 전략, 교육 평가, 교육 행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 자, 문제 세 개. 처음에 인트로듀싱 문장, 브릿지 문장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인포밍 센턴스까지 딱 쓰고 나면 돼. 자, 그러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 컴포넌트를 갖다가 쓰면 돼요. 숫자 쓰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쓰지 않은 상태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컴포넌트 채워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 앞서 살펴본 대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량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정, 교수 전략, 교육평가, 교육행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 이게 결론의 도입부야. 그렇게 쓰면 돼.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 그거 가지고 시비 걸어요? 시비 안 걸어. 왜? 아, 내가 그렇게 썼는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브릿지 문장이에요. 살펴본 바, 여기 이제 우리가 앞서 썼던 내용들 있잖아요. 앞서 썼었던 내용들.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브릿지 문장을 만들어주면 돼. 예. 그래서 교육 과정에 있어서 잠재 교육 과정이 어떻다는 거 쓰면 돼요. 쓰고 마지막에 나의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내가 요 네 가지를 썼잖아요. 요거를 두 문장 내지는 세 문장으로 나눠. 브릿지 문장 없이. 그렇게 쓰면 돼요. 교육과정 측면에 있어가지고 잠재적 교육과정이 어떻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어떻고, 그 다음에 능력 참조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습자, 학생에 있어가지고 어떤 측면에 중요성을 갖다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과정에 있어서 학생의 참여를 갖다가 늘려나감으로써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체제를 갖다가 구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끝. 이렇게 하는. 사실 이게 제일 편해. 이게 제일 편해요. 제일 좋기는 마지막에 컨클루전 첫 번째 해가지고
브릿지 문장 만들고 저 네 가지를 갖다가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마지막 결론으로 레코멘데이션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문장이 너무 길어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앞서서 이런 것들에 논했다. 근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잘 마련해 나가면 되겠다라고 하고 문장을 갖다가 딱 끝나면 답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돼요. 하등 문제 없어. 왜? 나는 컨크리딩 센텐스 쓰고 바로 레코멘데이션 쓸 거야.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 안 돼. 예. 그것도 방법이야. 오케이. 자, 기출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단순히 제가 이제 여기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제가 글 쓰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팁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이런 식의 교육학 논술 문제가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한다. 적응 검사를 한다. 아 그렇죠. 요새 이제 대표적인 게 외국에 있어가지고 뭐 토플 시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GRE도 그렇고 이런 시험들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것과 관련된 논문 내지는 그런 것과 관련된 그 개념들은 이미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30년 전에 이미 논의됐던 내용이고 여러분 네이버 이렇게 탁 쳐가지고 그거 탁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그 용어집이 있어.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제 책에도 안 나와요. 제 책에 안 나와. 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집어넣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온갖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교육학 책이 3,000페이지, 4,000페이지가 넘어야 돼. 그렇게 교육학 책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큰 얼개들만 사실은 기본 참고서로 쓰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벅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교육에 있어가지고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는 것만으로도 상하권 합쳐가지고 1000페이지가 다 넘어. 근데 이러면 시험 문제를 딱 내놓고 이건 복불복이야. 이걸 갖다가 한 번이라도 봤던 친구들은 점수를 갖다가 얻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당황을 할 거야. 교육학 논술이 도대체 뭘 측정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인가라고 하는 저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중등 임용이니까 선생님을 뽑는 시험이니까 논술을 봐야 돼. 오케이 멋있잖아. 자 멋있는 건 가지고 끝날 문제인가요? 자 그러면은 총괄적 평정법을 해야지. 하지만 안 돼. 왜? 아까도 나왔지만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 인원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채점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지적인 노동이 투여가 돼야 돼. 채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걸 쓴다고. 아까 나왔죠. 대규모 인원의 객관성을 갖다가 기하기 위해서 이 요소만 쓰면은 되는 이 논술 시험을 냈지만 앞불사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와갖고 학생들을 당황시킨다. 이게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 본질인가요? 아니잖아.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적응해야 돼. 적응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교롭게도.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라고 얘기하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들이 배우는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유추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겠구나. 거기에 유사하게끔 답을 갖다가 이끌어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특하게 어떤 용어를 갖다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개념과 더 큰 구조들을 갖다가 알고 거기에 적응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향후 문제 출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많이 묻습니다. 별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2024년도까지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2023년도에도 그런 문제 나왔어요. 2022년도에도 그런 문제 나왔다. 별다르지 않을 거라고. 야, 이런 복불복 시험 문제 우리의 내 평생에 나의 직장, 나의 꿈, 나의 미션, 나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쳐야 되나?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현실을 갖다가 탓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갖다가 극복을 해야죠. 어떻게 잘 너네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낼 거야? 오케이, 좋았어. 나는 거기에 걸맞게 시험 공부할게. 그러면 돼요. 그렇게 나가는 거지. 깡다구 있게.